이혼 조정 신청하시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하나도 모른다?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조정제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니 그냥 추정해가지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선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소송제도 중에 하나로서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고객들께서 오셔가지고 대놓고 전 조정이혼 신청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왜냐하면 소송이혼보다 조정이혼이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. 소송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끝나요. 협의이혼하면 3,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정이혼도 마찬가지로 한 3, 4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에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번복하거나 할 수 있는데 조정이혼은 합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조정이혼할 때 이제 작성했었던 조정조서는 판결문이랑 똑같은 요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 이러면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요.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감정적인 소모가 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.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사실 이혼 사건 다 끝나고 나서 조정 다 끝나고 나서 서로 악수하고 간단하게 포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는 사건들까지도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이혼 제도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조정이 사실 아무 사건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조정에 안 맞는 사건도 있어요.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이 조정에 안 맞는 케이스다. 그러면 사실 조정을 하는 한 3, 4개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. 어차피 조정 성립 안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니까요. 오늘 그래서 이야기 드릴 건 조정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,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피고가 아예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.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정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이혼을 안 하면 당연히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, 양육권 이런 거 논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근데 변호사님,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. 남편은 반드시 이혼할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 먼저 꺼냈거든요. 근데 이혼하자는 말이 사실 이게 공수표가 아닌가는 우리 당사자가 훨씬 잘 아시거든요. 분명히 이혼할 것 같은 사람들도 경제적 이유 때문이든 혹은 사랑 때문이든 혹은 자녀 때문이든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 사건은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육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겁니다. 양육권은 결국에는 이 아이를 네가 키울 거냐 내가 키울 거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전혀 안 된다. 쌍방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쌍방 모두 아이를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은 그건 거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돈 문제인데요.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혼 조정 신청하시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하나도 모른다?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조정제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니 그냥 추정해가지고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선 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조정안,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조정안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거의 조정이 안 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, 사실 조정이라는 것이 합의라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합의라는 건 쌍방이 모두 양보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양보의 여지가 없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도 당연히 조정이 안 됐으니 조정 자리에서 서로 왈가왈부하면서 얼마나 감정이 또 상하겠어요.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러고 나서 소송 절차를 다시 들어가야 하니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. 그리고 더 독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님, 그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가 뭐예요? 사실 협의이혼하고 조정이혼은 완전 다릅니다. 왜냐하면 협의이혼 때에는 이 합의 절차를 부부 당사자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같은 얘기도 내 배우자 혹은 이제 관계가 틀어진 사이에서 하는 배우자의 이야기는요, 잘 안 들려요.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중간에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. 조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그 조정위원이 바로 쌍방의 입장 차이를 서로 조율을 해줍니다. 객관적인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하고 나도 양보할 마음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셔야 조정이 잘 됩니다. 변호사님,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게 낫고 또 어떨 때 조정이혼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?
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거나 할 수 없어요.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툴 수 없어요. 그 자리는 사실 쌍방간 양보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. 혹은 이 이혼 사유만큼은 나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꼭 받아야겠다.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소송이혼이 조금 더 낫고요. 그와 반대로 조금 더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. 그리고 사건을 조금 더 신속하고 간명하게 처리하고 싶다. 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이혼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. 오늘은 조정이혼 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한번 살펴보시고 조정이혼 좋다고 하니까 난 따라한다 이러지 마시고 돈 낭비,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 내 사건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